네, 현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국정농단을 비롯해 미르재단 등의 사유와 의혹 등 최 씨를 둘러싼 의혹이 얼마나 규명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네, 오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어제 아침 7시 반부터 현재까지 전국이 급박하게 돌아간 모습인데요. 네. 어제 오전 7시 반에 최순실 씨가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갑자기 귀국했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애초에 세계일보 인터뷰를 독일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 들어갈 수 없다 했지만 일단 그때 당시에 인터뷰하는 순간 일단 심정에 일단을 비춰고 그리고 들어와서 조사를 받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네.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국민과 대통령한테 너무나 큰 죄를 졌다고 이렇게 이제 뒤늦게 깨닫는 것 같고 그동안 대통령 측근이라는 그런 권력적인 그런 배후에 숨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권이라든가 이런 법에 없는 그런 민간적 영역에서 권력을 향유하는 그리고 권력을 농단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고 네. 본인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유라 씨 자기 딸 문제도 엄청나게 커졌고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정신적 공황 상태일 텐데 이것을 내가 들어가서 하지 않으면 그동안 오랜 인연이었던 박근혜 대통령까지 대통령직에서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들어오기를 결심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갑작스러운 입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번 입국이 기획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세상의 모든 일이 기획이 안 되는 계획이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차은택이라든가 고영태, 이성한, 미르 사무총장, 최순실을 사이에 두고 몸통을 사이에 두고 지금 측근 3인방이 지금 들어와서 2명은 받고 차은택 씨는 아직 귀국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이분들이 사실은 잘 지내다가 서로 지금 견혼지간에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견혼지간에 돼서 갔다가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는 것까지 지금 가고 촛불 시위까지 일어나니까 이분들도 서로 제가 보기에는 연락을 하고 있다. 이런 지금 판단이 드는데 이렇게 봤을 때 외부적인 위협이 왔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서로 또 아무리 원수지간이지만 서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입을 맞출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결자 해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기도 흔들릴 뿐더러 대통령 위치까지도 상당히 흔들릴 그런 염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결자 해지하자. 그런 어떤 것이 저는 기획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러이러해라. 그리고 검찰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런 것이 다시 발각된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위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곳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지금 전국이 워낙 계속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네. 최 씨가 받고 있는 의혹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혹들을 받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우려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포괄적으로 사적인 영역이 국정에 들어가서 대통령 권력이 뒤에 숨어가지고 대통령이 이것은 저는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미르하고 K스포츠단 불법 모금 의혹 이것이 한 766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불법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이 두 번째는 이 돈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자금을 횡령하고 이제 유용한 그 부분이 있는지 이것은 이제 검찰 조사에서 밝혀야 됩니다. 밝혀서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는데 검찰에서는 오늘 이제 소환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정 부분 2박 3일 지금 고영태, 이성한 전 미르 사무총장 두 사람을 2박 3일씩 이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떤 팩트가 지금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거죠. 국정농단이라든가 정호성 부속 비서관을 통해서 청와대에 있던 연설문, 홍보물 등 각종 대외 대통령 기록물과 같은 차원일지 아니면 대통령이 재가가 나지 않는 그 전에 기록물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이 외부로 유출된 그런 정황.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정유라 씨 딸, 네. 딸의 어떤 2대 특혜 입학 유혹.
의혹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의혹이 있고 이 중에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고 뭐 나머지 의혹들은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혐의들이 적용이 되고 또 수사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됩니까? 일단은 이 지금 의혹과 관련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저는 뭐 검찰에서 사법적인 뭐 구속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속 수사가 최순실 씨 하나 혼자만 해당이 될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 터져 나온 뭐 고영태, 이성한, 차은택 씨 이런 분들과 같이 엮여서 뭐 할지 또 아니면 어제 사퇴한 안종범 청와대 정책수석도 위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같이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지 그것은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정말 뭐 제 생각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검찰이 조사를 끝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기소를 하는 그런 것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좀 늦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이렇게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이 국정을 정상화시키는데 시간이 훨씬 더 뒤로 미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밤을 새서라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도 해볼 네. 텐데요. 어제 사표가 수리가 됐고 또 우 전 수석의 부인도 검찰 조사를 한 14시간 정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이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은 이제 우병우 수석 부인이 한번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어제 사퇴를 하고 나서 전격 이제 소환 조사에 자진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의혹 내용은 화성시 땅 차명 보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상달 삼남개발 회장이죠. 이분이 운영하는 기흥 CC 골프장 옆에 있는 화성시 땅이 차명으로 등록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탈세 이런 것과 그리고 재산 허위 신고 이 부분이 사실 여부가 일단은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족회사 정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정강을 통해서 재산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부분 이런 것이 우수석 부인이 한 것인지 아니면 우수석도 여기에 개입이 되었는지 이것은 지금 특별조사본부가 지금 쭉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곽근 특별수사팀장을 지휘를 하면서 그래서 애초에는 이달 말경에 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병우 수석 부인이 어제 조사를 받고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지 안 할지 이것은 특별수사팀에서 판단을 할 문제라고 보고 이거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법적인 어떤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네, 이제 청와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우병우, 안종범 두 수석의 사표 수리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일단은 사법적인 절차를 떠나서 예. 이번 최순실 사태에 언론을 통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된 것이지 검찰에 통해서 의혹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의혹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청와대직을 떠나서 검찰 조사를 받아라. 이런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안종범, 정호성 두 사람을 뭐 보직을 이제 사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 검찰 수사가 오늘 최순실 씨 조사에 이어서 바로 대질신문을 하던 어떻게 하든 이 검찰 수사가 앞으로 이유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의 인사는 저는 뭐 적절한 시점에 잘 했다고 봅니다. 네. 다만 뭐 소위 말해서 그동안 아주 자신의 어떤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 명의 비서관 문고리 있죠. 삼인방이죠. 예. 문고리 삼인방이라고 이제 소위 말해서 얘기하는데 네. 그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그리고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까지 애초에 이분들이 뭐 집권 초부터 사실은 야당에서 거세게 이렇게 같이 가지 말라.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사퇴하라.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3년 동안 버텼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대통령이 정말 이 아픈 그런 자기 수족 자르기 이것을 한 것은 국민적 여망을 저는 인사로서 보여줬다. 대통령이 이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즉 알았지만 그래도 국민이 일정 부분 오해가 있는 부분은 이 기회에 모든 것을 털고 가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 스타일에 변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는데요. 네. 후임 이야기도 좀 해보자면 우 전 수석의 후임으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선택을 했거든요. 여기는 또 어떤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는 뭐 이거에 대해 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검찰 출신 가지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영역이고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해 줄 때는 인사권까지 다 준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은 하는 것은 야당의 본래의 어떤 기능인데 그러나 지금 최순실 사태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전국은 수사 전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사과하면서 최순실 씨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도 이 검찰 수사의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인볼브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사의 청와대나 정부, 청와대의 책임자는 민정수석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최재경 민정수석은 인천지검장 그리고 대검 중수부장 예. 그리고 그전에는 검찰총장 하마평까지 몇 번 올랐던 이런 강직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 국면에서 적임자를 저는 대통령이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분이 뭐 좌고우면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일단 나오면 수사하라 전공적인 스타일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이 모르는 부분까지 최재경 민정수석이 다시 와서 모르는 부분까지 다 파내가지고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다 국민들한테 보여줘라. 이래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자. 이런 취지로 지금 민정수석을 임명을 한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배승래, KBS 그리고 SBS 보도본부에서 근무하시고 네. 그리고 지난번 국회 대변인을 하면서 정치적인 감각까지 갖춘 분을 지금 이제 홍보수석에 임명했는데 지금 언론에서 한번 언론을 타버리면 언론이 권력의 제4부 아닙니까? 입법, 행정, 사법 다음에 오히려 정당보다 훨씬 더 큰 기능을 하는 것이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이번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 의혹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언론의 어떤 보도에 대해서 실제 팩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를 지금 배승래 홍보수석으로 지정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인선이 이렇게 두 분밖에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나머지 분들을 구하기가 쉽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한 번에 다 인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예. 한 번에 다 해버리면 모두가 다 초보자 아닙니까? 예. 초보자가 있으면 그러면 청와대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10명입니다. 10명 전원 사퇴를 냈는데 네. 이 중에서 지금 4명의 수석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이 남았는데 6명은 지금 다급하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한 분 6분은 정진철 인사수석.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지금 뭐 내각 교체도 해야 될 것이고 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수석은 지금 위임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전방 북한의 동향이 북한이 지금 우리 내정 간섭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외교안보수석을 지금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그 강석훈 경제수석도 마찬가지고 또 현대 미래전략의 이제 현대원 미래전략수석 또 김용순 교육문학 그리고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이렇게 6분은 차후에 네. 이번 최순실 사태가 마무리된 그런 시점에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현재 비어 있는 공석은 어떤 분들이 채워질 거라고 혹시 예상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지금 이제 정무수석 김재원 정무수석 뒷자리는 앞으로 뭐 거국중립 내각도 하고 책임총리도 하고 야당에서 요구를 했다가 다시 발 빼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지금 야당인데 네. 청와대도 야당이라든가 새누리당이 합의를 해야만이 이거에 맞춰서 거국내각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무수석은 야당을 잘 아는 사람, 야당을 잘 알고 여당과 야당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당과 야당의 어떤 정치권 상황을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정책 수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것은 이제 차차 하는데 이번 주 중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좀 이제 안쓰럽고 안타까운 것이 청와대 3인방 있지 않습니까? 비서관. 네. 그 20년 동안 측근으로 해서 대통령의 눈빛만 보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를 보좌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뭐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저는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 보도를 해드렸지만 네. 10시 반쯤에 이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국정 정상화들을 이제 논의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떠한 것들이 논의가 될까요? 최근에 최순실 사태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린 거 있고, 그리고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의 사과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뭐 국기문란이든 아니든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상당히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가서 이제 치유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진단이 지나면 처방이 나오고, 처방이 나오면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이제 사이클을 갖는데,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을 국회가 이렇게 좀 구멍이 난 국정의 동력을 메워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쟁은 하지 말고 네. 앞으로 국정의 어떤 입법부의 위치를 견고히 하면서 국정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협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자, 이런 측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당히 공격을 해야지 야당의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안 세력으로서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보면 또 국민들 눈에서 보면 이것이 국가적인 위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또 실망감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거국 중립 내각 이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글쎄요, 뭐 저는 박지원 정치구단 원내대표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거국 내각을 하라, 그리고 대통령 탈당하라, 저는 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표도 대통령은 탈당하시고 거국 내각으로 해서 정치권 모두가 해서 내각으로 해서는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좋습니다. 네. 그러나 야당이 그런 말을 했으면 야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도 지금 거국 내각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이 주장하는 거국 내각과 대통령 탈당은 야당이 차기 대선을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에 지금 와 있다고 판단해서 자신감 있게 했는데 이것은 정치적 이득이 컸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덥석 이것을 받아버리니까, 그러면 새누리당과 야당이 같이 거국 내각 구성에 들어가면 그럼 대통령 탈당하고 야당이 강요 50%, 여당이 50% 추천해서 양 정당이 합의해서 책임 총리를 임명해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은 오히려 간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정의 책임을, 정치적 책임을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진다는 것이죠. 예. 새누리당은 훨씬 더 좋은 국면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권을 마무리하면 여당의 가장 큰 리스크가 차기 정권을 하는데 5년 동안, 집권 5년 동안의 실정을 국민들이 표로서 심판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1년이 훨씬 남은 이 기간을 여당과 야당이 공동정권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가면 정치적 책임은 누구한테 집니까?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 이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고,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 수사 먼저 해라, 새누리당이 이런 거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주장해서 받으러 가면 새누리당이 받겠다고 응답을 했는데 야당이 또 여기에서 발을 뺀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야권에서 먼저 거국 내각 얘기를 하긴 했고, 네. 새누리당도 이를 받아서 거국 내각을 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야권이 일단 진상 규명이 먼저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진상 규명은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다양한 국가기구가 동시에 역할을 해서 이것이 협치를 하는 것이죠. 과거의 어떤 독재 국가처럼 청와대 대통령이라든가 독재자가 지시해서 야 진상 규명해, 그럼 다른 건 다 수독, 의회기능 수독,
이런 것이 아니고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돌보고 청와대는 청와대로 가고 안보는 안보대로 가고 또는 외교는 외교대로 가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다원적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시스템인데 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하는 방면에서는 거국내관 거국내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검찰 수사는 검찰에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 제도 아닙니까? 네. 그러나 대통령이 그러면 검찰 수사를 지휘합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정치를 살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거국내각 좋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거국내각이 좋은데 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실수를 해서 뭐 하야를 하든 하야를 하지 않든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그 동안에는 여당과 야당 국민이 맡겨준 권력은 대통령 중심제로 가는 것이 좋고 네. 중간에 거국 내각을 가면 사실은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은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치에서 갈등이 많은 정치 구조인데 그렇지 않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금 뭐 새누리당도 친박계 비박 지금 치열하게 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야당대로 분당도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거국 내각을 해서 여당과 야당이 5대5로 지분해서 장관들을 섞어 놓으면 이게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과거에 네. DJP 공동정권에서 김종필 총리와 김대중 당 대표가 3당 합당을 해서 5대5 지분으로 해서 강요를 하고 그때 당시 국무총리를 김종필 총리가 했습니다. 네. 그러나 하다 보니까 지분 가지고 싸워서 처음에 5대5로 출발했다가 7대3 했다가 안 되겠다. 총리 김종필 씨 나가라 해서 팽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각제도 파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의 연정이라고 소위 말하는 연정 이런 공동정권의 협치의 구조가 우리 상황에서는 갈등의 구조가 아주 가파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할 수가 없다.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그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거국 중립 내각이 만약에 꾸려진다면 네.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대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복지 정책을 하더라도 내부의 강요들이 서로 또 국무회에서 서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도 싸우고 정당에서도 싸우고 그러면 그 국무회에서도 싸우는 모습 이렇게 하면 합의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제의 취지는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문화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왕조적인 전통이라든가 권위주의 정치의 어떤 문화가 약간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이렇게 갈등이 많은 구조를 수렴하는 것은 정당과 의회가 하지만 수렴이 안 되는 부분은 법을 통해서 대통령이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합쳐서 내각을 구성하고 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크나큰 어떤 실망을 안겨줄 가능성이 저는 많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